식당 해보시면요, 식당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식당이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민콩입니다. 여러분들 식당을 하시기 전 분도 계시지만 식당 하고 계신 분도 계시죠? 식당이 얼마나 남는다고 생각하세요? 30% 남는다? 어떻게든 장사하면 남을 거다? 매출이 줄어들어도 수익은 유지할 수 있다? 제가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요, 이 수익 계산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남는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식당이 얼마나 남는지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수익이 얼마나 남는지 알려면 비용이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식당에서는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수익이 됩니다. 자, 그럼 비용 종류에 뭐가 있을까요? 인건비, 관리비, 식자재, 세금, 카드 수수료, 마케팅 비용, 기장 수수료, 배달 수수료, 기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우선 인건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건비에 뭐가 포함될까요? 인건비에 우선 4대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4대 보험료를 포함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4대 보험료는 포함돼야겠죠. 그 다음에 또 안 넣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퇴직금 왜 안 넣는 거예요? 1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넣어야죠. 다음은 당연히 급여고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서빙 로봇 2대를 매장마다 운영하고 있는데 서빙 로봇도 인건비에 넣습니다. 또 테이블마다 테이블 오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 또한 인건비에 넣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안 하면 사람이 그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 뭐뭐 들어갈까요? 가스료, 관리비, 전기세, 상하수도, 화재보험료, 캡스, 인스케어, 정수기, 인터넷 비용, 전화료 뭐 이런 기타 등등이죠. 이런 비용들이 관리비로 넣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자재인데요. 식자재에는 당연히 모든 식자재가 들어가지만 주류 비용을 안 넣는 분들이 계세요. 주류도 손님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식자재 넣어야겠죠. 그리고 일회용기도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기를 따로 비용을 책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회용 용기도 식자재 비용으로 넣어야 됩니다. 제일 억울하게 생각하는 게 세금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세금이 되게 억울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억울하게 생각되지 않고 당연히 내일 비용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또 많이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제가 이렇게 장사할 수 있는 거는 국가가 저를 보호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애국자로서 무식한 거 아주 똑같네 그냥. 자, 세금은 6%에서 9% 정도 지출이 됩니다. 6%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고요. 9% 같은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들이 이 정도 지출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덜 하거든요. 이 세금에는 부가세와 소득세가 모두 들어간 비용이에요. 제가 내보니까 한 달에 매출의 6% 정도가 부가세와 소득세를 내는 비용 정도 되더라고요. 다음은 카드 수수료. 카드 수수료는 매출에 따라 0.8에서 2.4%까지 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1.5% 잡으면 적정 금액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케팅 비용을 저희는 책정을 해놓고 쓰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의 2.5% 정도가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이 됩니다. 2.5% 정도 책정을 해놓고 남으면 그 다음 달에 또 이월에서 쓰기도 하거든요. 자, 기타로는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 간식비, 회식비, 뭐 기타 할부금 같은 게 좀 있겠죠. 자, 거기다가 배달하시는 분들은 배달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배달 수수료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배달 수수료 지출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출들을 모두 합치면요, 인건비가 30에서 35% 정도, 관리비가 한 10% 정도, 임대료가 매출의 5%에서 10% 정도 됩니다. 식재료가 35% 정도. 이렇게 따져보면요, 빵원 남을 때도 있어요. 빵원. 비용이 한 90% 이상 되니까 매출이 한 5% 정도 남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식당의 수익은 10%에서 25% 정도 남습니다. 10에서 25%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너 매장과 오토 매장의 차이 때문입니다. 오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너가 직접 관여하고 관리하는 매장입니다. 오토 매장은 업주가 관리는 하지만 매장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오토 매장은 저같이 매장을 관리는 하지만 일정하게, 저도 이제 근무를 들어가긴 합니다만 그래도 오토 매장에 가깝고요. 오너 매장은 상주하면서 매장을 12시간 계속 관리하는 매장들을 말합니다. 직접 오너가 조리도 하고 서빙도 하고 막 그런 매장들이죠. 부부가 운영하는 매장들. 이런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좀 더 높죠. 오토 매장보다 오너 매장은 5에서 10% 정도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오너 매장이 오토 매장으로 전향할 때 수익이 빵이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너 매장이 오토 매장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 관리를 그만큼 잘 하니까요. 오토 매장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작기 때문에 매장이 커서 매출이 많이 발생해야 매장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오너 매장 같은 경우는 작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잘만 매장을 돌리면 그만큼 벌어갈 수 있는 수익이 많죠. 오너 매장 같은 경우에는 오너 인건비를 제외하면 20% 수익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요즘처럼 매출이 막 떨어질 때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이 굉장히 안 좋았죠. 통상적으로 11월과 12월 말까지가 1년 중에 가장 매출이 안 좋을 때입니다. 이것은 약간 제가 느끼기에 추위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추워지면 소비도 위축되고 집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달 매출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프라인 식당들은 다 매출이 안 좋아지기 마련이거든요.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오프라인 지 얼마 안 된 식당들이 7, 8월 달에 잘 팔았는데 갑자기 11월 달에 매출이 뚝 떨어지면서 관리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관리를 못 하냐면은 매출이 떨어질 때 기존에 받던 수익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건비를 빼고 식자재를 빼고 막 이런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품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질 때 절대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매출이 떨어지면 인건비 조절하고 식자재 조절할 수 있죠.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지금의 어떤 상품을 해치지 않는데 굉장히 집중하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기사식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약간 매출이 기사식당 그래도 신기하게 11월 10일 매출이 우리보다 매출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는 걱정했었거든요. 매출이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제 매출이 목표했던 매출을 못 찍고 있으니 쫄리는 거야. 그래서 막 식자재를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죠. 지금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1년간은 매출에 집중해서 상품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매출이 오를 때가 있겠죠. 매출이 오를 때 우린 또 어떻게 될까요? 수익을 막 늘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매출이 오를 때는요, 매출이 맥시멈 있을 때 수익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여분의 돈들을 많이 써줘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 비용을 자꾸 넣어야죠. 그래야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크게 타격을 안 입습니다.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매출이 떨어질 때 줄이는 건요, 초보 식당을 얼마 시작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 손대셔서는 안 되고요. 저같이 이제 20년 차들은 이거 오기 전에 벌써 준비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서빙 로봇에 테이블 오더를 넣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시스템에 투자를 계속 하는 거죠. 로봇 한 대 얼마인지 아시죠? 할부금이긴 하지만 한 대 2천만 원 돈입니다. 테이블 오더도요, 3년간 또 약정을 해서 또 그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비용 조치이긴 하지만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인원을 줄여도 서비스에 큰 문제가 별로 없죠. 그런데 무작정 매출이 안 좋다고 사람을 줄이는 건 상품력에 문제가 생겨요. 상품력에 문제가 생기면 손님이 줄겠죠. 손님이 줄면 상품력에 문제가 또 생겨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출이 줄어들 때 그런 거 손대가지고 상품력 줄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야 매출이 올라갈 때 그동안의 상품력 유지했다면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니까. 여러분들은 일정한 매출 내는데 집중하셔야 돼요. 일정한 매출 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익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수익이 일정하다는 것은 매장에 식자재와 인원 투입이 일정하게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매출 기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일정하게 매출을 내고 일정한 수익을 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상품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상품력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은 재방문의 기회가 높아지고 신규 손님들을 유입하기에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선순환의 구조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장사가 안 되는 시기가 왔을 때 악순환의 고리에 딱 들어가는 아주 좋은 유혹이 되죠. 유혹 되잖아요. 손님이 없으니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눈치 싹 보고, 음식 이거 너무 오버한데 손님 안 먹는 것 같은데 이거 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해왔던 상품력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물론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3명이 일하는데 1명을 빼버린다 이런 짓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명을 줄이더라도 시간 조절을 해서 줄인다던가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지. 반찬이 10개인데 1개 빼가지고 9개를 만들거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희 매장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경험이 많으니까 그게 상품력의 유지에 큰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게 똥인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그냥 무조건 빼려고 하지 말고. 자, 여러분 오늘 식당이 얼마나 남는 건지 정확히 아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식당은 10%에서 25%가 남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거기서 덜 남으면 그 식당 문제가 있는 거고요. 더 남아도 그 식당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25% 이상 매월 1년 넘게 남는데 오토 매장이라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제가 좀 그 식당, 왜 이러는 걸까요? 먹는 장사로 먹고 살기, 식당이 얼마나 남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섭다 무서워.